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적화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의 최적화,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육성에 대한 어떤 진행을 좀 계속 할까 합니다. 블로그 최적화 계속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블로그 최적화가 무엇인가? 블로그 최적화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어떤 포스팅을 했을 때 내 포스팅이 다른 글들보다 좀 더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검색 상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블로그.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이 블로그의 글들은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이 블로그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줘도 괜찮겠다라고 인정을 하는, 검색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우량한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최저가 블로그에 다들 하려고 목을 메고 있는가? 내가 쓴 글이 일상적인 글일 수도 있고, 내 상품을 PR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나를 알리고 내 상품을 홍보하는 글을 내 블로그에 썼을 때 누군가가 그 글을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나의 홍보가 되고 내 상품의 PR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내 블로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네이버에서 내 상품을 다루는 어떤 상품군을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의 내용들이 그대로 먼저 보여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PR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 블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많은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적화인 상태에서 자신의 상품을 PR하면서 매출에 직결되고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블로그를 육성을 해서 그런 내 PR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자 블로그의 최적화를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블로그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미지는 뭐 직접 찍어서 올려야 된다. 글은 이 정도에서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올리지 말고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내가 2개월 뒤, 3개월 뒤에 누가 어떤 검색을 하더라도 내 상품을 적어도 혹은 내 상품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보여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최적화 블로그를 계속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로그 초기에 어떤 블로그를 육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용에 어떤 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지해야 되는, 블로그 포스팅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포스팅을 할 때 일상적인 글이든 어떤 글이든 간에 가능한 한 좀 삼가해야 되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주목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리브라 키워드. 리브라 키워드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리브라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검색 최적의 요건이 될 수 있는 좋은 문서를 이렇게 발행하는 그 블로그를 분별해내는 네이버의 어떤 그 검색 기준이에요. 검색 알고리즘을 리브라라고 하는데 이 리브라 키워드는 알고리즘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런 최적화된 블로그들이 주로 발행을 하는 홍보성 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나 홍보를 기획한 어떤 블로그들이
자주 발행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삼가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맛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맛집이라든지 병원 뭐 이 비즈니스 키워드랑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뭐 가로수길 맛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즈니스 키워드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광고 대행사나 블로그 홍보를 위해서 주로 경쟁이 치열하게 다뤄지는 키워드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리버럴 키워드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키워드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돈이 되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광고로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광고업을 하고 있는 포털 회사거든요. 자, 이런 어떤 검색 섹션에 자신의 업체가 먼저 보일 수 있게끔 네이버가 비용을 받고 노출을 시켜주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이런 것들이죠. 배너라든지 그런 것들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 수익화를 일궈내고 있는 중심 키워드가 되는 네이버 입장에서요. 그런 키워드는 블로그 발행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맛집 추천 리뷰 구매 뭐 후기 이 내용은 조심을 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든 하지 않든 상업적인 블로그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판매, 구매, 후기, 리뷰, 추천.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중심이 되는 단어가 제목이 되는 이런 내용들 내가 홍보성을 띠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네이버는 로봇이 검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주 발행을 하면 나는 상업적이지 않은 글을 쓰더라도 상업적인 글로 오해가 되어 나도 모르게 감점,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스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래 보시는 것들은 비즈니스 키워드입니다. 네이버에서 한마디로 돈이 되는 키워드. 이 검색해 보시면 파워링크나 이런 홍보성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많이들 중고차도 그렇고 헬스 다이어트 다 파워링크에 의존을 하는 업체들이 많고 클릭당 과금이 높은 이런 어떤 네이버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키워드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글을 쓰시면 안 된다. 당연히 홍보글이 아니라 하더라도 홍보글로 인식이 되면 네이버의 집중 단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이어트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글로도 많이 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도 좀 상가를 해주시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료 키워드 같은 경우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다 상업적인 키워드와 리브라 키워드들이 다 혼재하고 있습니다. 헬스도 마찬가지. 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부득이하게 부동산에 대한 PR을 하고 싶으면 지역 플러스 부동산을 설명하고 싶으면 그 내용을 자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정 주제를 하나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매물 올리는 거 보면 항상 지역 땡땡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죠. 통영이면 통영부동산 이렇게 포스팅을 계속 발행을 하니까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이버가 돈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불법 키워드는 다들 잘 아시겠죠? 잘 안 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반복 단어, 숫자 링커. 반복 단어. 이게 좋은 그 문서인지 아닌지는 봇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도 어떤 단어를 썼는데 내일 모레도 똑같이 포스팅을 할 때 그 단어가 또 들어가네? 며칠 뒤에 또 들어가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입장에서 그 글을 강조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상업성이 짙은 글이라고 짙은 블로그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물 올리시는 그 지역에서 부동산 하시면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전화번호 넣고 똑같은 제목 넣고 내용에 자기 상호 넣고 이러시는 분들 많죠. 그게 포스팅 하나만 그렇게 하고 끝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2개, 3개 내일도 쓰고 모레도 똑같이 내 상호, 내 전화번호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 블로그는 상업적인 블로그로 낙이 찍혀서 점수가 깎일 수 있다. 최저가 블로그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링크를 그냥 한번 걸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링크를 오늘도 하고 다음에도 또 반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링크를 강조하는 블로그다. 그래서 그 블로그는 이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감점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설령 좋은 의도로 이제 링크를 거는 포스팅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링크를 반복적으로 건다거나 다른 업체라도 링크를 너무 자주 건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비즈니스 키워드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키워드는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출을 검색해 보시면, 자, 추천 검색어, 보통은 이곳에 연관 검색어가 먼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추천 검색어가 보이고요. 추천 검색어가 먼저 보인다는 것은 네이버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즉 수익과 연관된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연관 검색어가 아닌 추천 검색어다 라고 하면 내가 포스팅 주제로 삼으면 안 되는 어떤 주제다. 최저가 블로그를 만드는 가는 과정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링크, 이거는 클릭당 과금, 네이버의 수익이 되는 이제 클릭당 과금 파워링크죠. 자, 이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컨텐츠도 보이죠. 그리고 비즈 사이트도 보이고요. 자, 지식인도 있고 한데, 자, 비즈 사이트나 파워링크가 그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뭐가 없느냐 하면 블로그나 카페 탭이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통합 검색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나 단어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에서 블로그나 카페 영역이 메인 첫 페이지에 없다. 그리고 반대로 파워링크가 많고 혹은 추천 검색어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키워드는 네이버가 수익화를 하기 위한 어떤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로 포스팅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자, 보험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추천 검색어가 먼저 보이죠. 그리고 파워링크 업체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컨텐츠가 보이고요. 비즈 사이트, 이것도 수익이 되는 거죠, 네이버에. 자, 그런데 보시면 블로그나 카페 글이 안 보입니다. 통합 검색에서. 통합 검색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단어들은, 키워드들은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최저가 육성을 할 때 일상글이라 하더라도, 정보성 글이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를 주제로 삼아서 쓰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